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이 다가왔죠? 그렇다면 올해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또한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핵심만 압축을 해서 말씀해 드리면 2022년 집값은요, 3대1의 게임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 말뜻의 의미는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주택 공급 이 세 가지 요소는 주택 가격 하락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요, 주택 가격 상승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3대1의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언론에 의하면요, 작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역대급으로 거래 절벽이었다. 집값이 급락한 2012년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뭐다?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안 샀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산다는 사람이 확 줄어들었다. 산다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하니 집값은요,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 먼저 맨 끝에 2022년 12월 6일 요 그래프를 보시면 어때요? 거의 상승세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그래프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빨간색,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온통 빨간색이지 않았습니까? 서울도 빨간색, 인천도 빨간색, 경기도도 빨간색, 전국적으로 빨간색이 많았죠. 그런데요, 지금은 다 약보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심지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짙은 파란색이죠. 하락률이 점차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과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살펴보면 이처럼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세 가격 또한 상승률이 줄어든다는 사실. 그렇죠. 그동안은 솔직히 전세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아파트 매매 금액도 덩달아서 상승한 영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전세 가격조차도 이제는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매와 전세 가격 안정화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처럼 매매가 됐든 전세가 됐든 가격이 상승폭이 이처럼 하락하는 이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한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본다면 금리 인상이 되겠죠. 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1%로 급등했다는 겁니다. 이제 급등했어요. 여기에다가 신용대출도 5%대라는 겁니다. 작년에 금리 인상된다라고 했을 때, 혹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금리 그거 0.25%, 0.50% 올라도 부동산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기준금리 한 1% 올랐다라고 하더라도 대출금리는 2 내지 3%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즉, 비투 연끌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의 단계에 도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본다면 대출 규제인데요. 이제는 금융당국에서 연끌 비투를 애초부터 차단을 한다는 거겠죠. 따라서 추가 매수세를 차단한다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나를 이어서 매수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산 아파트를 계속 살 때 그때 아파트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겠죠. 그런데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뒤따라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때는 당혹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잖아요. 뒤따라서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뒤따라서 사주는 사람이 없어. 대출 규제 때문에 안 사. 금리 인상 때문에 안 사. 그러면 아파트 가격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주택 공급인데요. 국토부 장관은요,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뭐 기타 등등 해서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205만 가구를 건설하겠다. 200만 가구 이상을 주택 공급하겠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내가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주택 공급 250만으로 공급하겠다. 그래요. 이처럼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한다고 하니 물량 앞에서는 장사가 없겠죠. 따라서 현재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지 못하고 약보합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상까지 부동산 가격이 좀 재미가 없다. 이런 요소,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해드렸다면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 한 가지 요소가 있죠. 그것은 바로 올해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볼 때 부동산 투자의 역사를 놓고 볼 때 대통령 선거와 부동산 가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죠. 또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부동산 공약들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해주겠다. 취득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보유세, 1가구 1주택자들에 한해서 전반적으로 인하를 해주겠다. 이런 공약이지 않습니까? 또한 윤석열 후보는요,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세를 2년 동안 배제를 하겠다. 취득세 인하를 해주겠다. 보유세 전반적으로 인하를 해주겠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요소들은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부동산 관련 조세를, 세금을, 양도소득세, 취득세, 보유세를 이처럼 완화시켜주면 그러면 부동산에 또다시 관심들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요, 서울 주택 공급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서울 부동산은 또 한 번 크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2021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놓고 본다면 매매 전세 관련된 상승폭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매매와 전세가 급등했다는 겁니다. 결국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다, 아파트 짓겠다, 요런이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급등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요,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완화, 세금 완화 풀어줄 경우에는 어김없이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올해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칫 하다가는 3대 1의 수적으로 불리한 게임처럼 보이겠지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야기 이거 하나만으로도 또다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동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